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. 기대라는 건 늘 실망을 데려왔고, 실망은 어머니에게 남은 기운마저 앗아갔기 때문이다.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일도, 사진을 꺼내보는 일도 점점 줄여갔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다. 어머니의 이름은 최말순, 79이었다. 남편은 1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살았다. 작은 단독주택, 오래된 마루, 벽에는 시간이 만든 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. 집은 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었다.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삐걱거렸다. 아들은 20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갔다. 군대를 다녀온 뒤 바로 취직을 했고 서울로 올라갔다. 처음 몇 년은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비쳤다. 그때마다 어머니는 반찬을 잔뜩 싸주며 말했다.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.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. 전화는 어머니 쪽에서만 갔고 받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. 문자도 마찬가지였다. 밥은 먹었냐, 날씨 춥다 같은 짧은 문장들은 대부분 읽히지 않은 채 남았다. 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다.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. 아들은 잘 지내요?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. 바쁘대요.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. 아들이 연락 없는 이유도, 찾아오지 않는 이유도 모두 그 한 단어로 덮을 수 있었다. 바쁘니까. 요즘 세상 다 그렇다고들 하니까.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다.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화면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. 대신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.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, 비 오는 운동장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모습,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말없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던 뒷모습, 그때는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다.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. 자주 어지러웠고 손에 힘이 빠졌다. 병원에 가보라는 이웃의 말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. 괜히 병원 가서 더 아픈 소리 듣기 싫다. 사실은 병원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.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나오면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봐. 그럴 자신이 없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졌다.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.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.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장담 못합니다.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.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. 휴대폰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. 괜히 손을 뻗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.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다.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.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. 어머니, 아들이었다.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. 어머니는 순간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. 꿈인지 착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. 아들은 어머니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. 어머니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. 바쁠 텐데 왜 왔냐?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.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.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다.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.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서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느껴졌다.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.
아들은 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. 그 손은 생각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.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. 자신이 기억하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과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. 그동안 전화 한 통, 방문 한 번 하지 않은 시간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. 며칠 뒤 의사는 어머니에게 집에서 요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.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내려왔다. 낡은 집, 익숙한 냄새.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.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물었다. 서울 생활은 어떠냐?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.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.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어머니 앞에서 울었다. 회사에서의 실패, 사람들과의 관계, 혼자라는 느낌. 그 모든 걸 처음으로 털어놓았다.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. 예전과 똑같은 손길이었다. 아들은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다. 며칠을 함께 보내는 동안 아들은 알게 되었다.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. 식탁에 늘 하나뿐인 그릇,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병원 날짜들, 그리고 메모지에 적힌 짧은 문장들. 오늘도 전화 없음. 괜히 기다림. 그 글씨는 작고 조심스러웠다.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에게 말했다. 미안해요.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.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. 그 말은 용서이기도 했고 체념이기도 했다. 어머니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. 다만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걸로 충분했다. 하지만 시간은 어머니 편이 아니었다. 몇 달 뒤 어머니는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깨어나지 못했다. 장례식 날 아들은 빈소를 지키며 한참을 울었다.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.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하지 못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. 아들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. 집에 남아 며칠을 더 머물렀다.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. 그 안에는 아들에게 쓰다 만 편지가 들어 있었다. 혹시라도 내가 힘들까봐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주저앉아 울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? 혹시 아직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?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이라는 말로 미뤄두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나요? 어떤 말은 늦기 전에 해야만 합니다. 그 기회는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.